안녕하세요. 제로 상무와 미국 시장을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 풀어보는 최민남 시간입니다. 오늘이 5월 26일 금요일 순서이고요. 어제 우리가 아침에 엔비디아의 장 끝나고 난 실적을 보면서 시간에서 25%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기분 좋게 오르긴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미국 시장? 네, 지수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고요. 또 중소형 쪽의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7% 하락했습니다. 어제 S&P 500이 플러스 0.88, 나스닥이 플러스 1.17% 상승을 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1% 오르면서 어제는 대체로 IT 그리고 반도체 쪽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IT 섹터가 4.45% 상승을 했고, 이외에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부동산 섹터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약간 강법 정도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약했던 섹터들은 헬스케어라든지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1% 넘게 하락했고,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소재 이런 섹터들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야, 반도체 지수가 6.8% 오른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저도 꽤 오랫동안 봐왔는데 지수가 6.8% 오른 거는 어마어마하고, 우리 옛날에 했던 자료를 제가 뭐 책상 정리를 좀 잘 안 해가지고 자료가 많잖아요. 어제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들, 그 품목이 아니라 이제 종목들 쭉 되어 있던데, 뭐 브로드컴도 있고 AMD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참 좋은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뭐 퀄컴도 있고 인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제 6.8%나 올라갔고, 역시 YTD로 보면 올 초부터 반도체 지수가 우리 남궁 대리가 만들어주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죠? 올해는 반도체 지수가 미국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불을 뿜으면서 연초 이후로도 32%나 올라갔습니다. 어제 빅테크 쪽 동향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 엔비디아가 24.37% 상승했습니다. 어제 최로 성우님께서 실적 내용 정리해 주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이 얼마였었죠?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난 거예요? 어제부로? 계속 그 전부터 신고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고가는 아니었었던 약간 밑에였어요. 어제 신고가가 난 거 같고요.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85%, 구글 한 2.13%, 메타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좀 하락한 두 개 종목들 정도는 아마존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1.6%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보시면은 거의 다 IT입니다. IT랑 반도체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오라클, AMD, 서비스나우, 그리고 아래에 티커로 적어놨는데요. 램리서치, 시놉시스, 케이던스, 그리고 KLAC 여기도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반도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남궁 대리가 얘기한 거는 52주 신고가. 그렇죠. 엔비디아가 계속 52주 신고가는 나오고 있었던 거고. 네네, 맞습니다. 올타임 하이는 아마 재작년 11월인가 엔비디아가 고점을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죠. 역사적 신고가. 히스토리컬.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금리가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어제 또 8bp 오르면서 3.82%가 됐고요. 2년물이 16bp 오르면서 4.53%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어제 한 0.3% 올라서 104.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만 보시더라도 10년물이 17bp 정도 올랐고요. 2년물은 또 28bp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어제 유가랑 천연가스가 다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71.8달러, 천연가스는 2.3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26,5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약간 코로나 직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직후에 시장이 바닥 찍고 나서 4, 5월 달 올라올 때
이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유가는 한 번 더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유가가 막 마이너스 그때 선물 롤오버니까 잘못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나고 하면서 유가는 빠지고 경기는 계속 뭐 좀 침체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가운데 빅테크들만 계속 위로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약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좀 찜찜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101 정도 찍었다가 지금 104까지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요게 좀 이제 찜찜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 섹터별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쪽에서 TSMC가 12%, AMD가 11.16%, 마이크론이 4.6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있는 종목들도 대체로 다 같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 좀 약했고요. 뭐 리오프닝 쪽에서 카니발이 한 3%, 델타항공이 또한 2.35% 정도 올랐습니다. 이 외에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에서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1분기 GDP가 또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네. 두 번째 발표가 되어서 이전에 처음에 속보치에서 1.1%였는데 1.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진 1번은 GDP 분기별 추이이고요.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네, 수정치가 1.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진 2번에서는 이제 GDP 세부 내용에서 또 수정 내용인데 아래에 박스 친 거 PC 프라이스 인덱스 이 코어인데 4.9%였다가 이번에 5%로 좀 올라가면서 GDP 또 상향 조정됐고 사진 3번에서는 GDP 세부 내용입니다. 여기서 왼쪽에 컨슈머 스펜딩이 한 2.52%를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우징 인베스트먼트나 그리고 수입 임포츠 그리고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이런 재고 투자가 좀 일부를 상쇄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GDP에 영향을 줬는가 그게 네,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컨슈머 소비입니다. 스펜딩, 소비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소비가 올라가면서 GDP가 또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4번에선 GDP 물가 지표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GDP PC 인덱스가 이전에 3.7이었는데 4.2%로 또 올랐고요. 또 코어 PC 같은 경우도 4.4에서 5% 추이를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4월달 잠정 주택 판매인데 MOM으로는 0% 그러니까 변동이 없었고요. YOY로는 마이너스 22.6%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잠정 주택 판매가 컨센서스가 플러스 0.5% MOM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번 4월달에 잠정 주택 판매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MOM으로 좀 플랫을 기록을 했고요. 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잠정주택 판매가 좀 반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여기 사진 6번인데요. 제가 글씨로는 사진 5번이라고 적어놨는데 6번입니다. 여기 빨간 선 보시면 뱅크레이트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추이인데요. 이게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그 전에 뭐 6% 초반, 중반 이렇게까지 갔었다가 다시 7.12%가 되면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생각보다 판매가 늘지 않았다. 그래서 높은 모기지 금리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또 좀 있었습니다. 네. 이 모기지 금리가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지금 보니까 22년 12월에 모기지 금리가 한 7.3 정도까지 네, 7% 중반대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6% 초반까지 네. 이제 떨어졌었는데 이 떨어지면서 올 3월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이 네. 반등이 들어간 모습하고 거의 똑같네요. 보니까 똑같은데 금리가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은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특징 종목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베스트바이, 달러트리 그리고 라이프로렌 이렇게 세 개의 소매 판매 업체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트코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거는 뒤에서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일단 그 소비자들의 소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베스트바이 어제 3.1% 상승 마감했습니다. 회계년도로
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이 YY로 마이너스 11% 감소를 했고 EPS는 1.15달러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매출액은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4% 기록했습니다. CEO가 침체든 아니든 소비자들의 소비는 침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식품 연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이쪽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서 가전제품 이쪽으로는 좀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품목마다 소비의 차이가 심하다, 약간 소비자들의 소비는 침체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보시면은 매출 기준 43.8에서 45.2를 제시를 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한 4% 정도, EPS는 5.7에서 한 6.5,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트리인데요. 회계년도 23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출액은 컨센을 상회했고요. EPS는 컨센 하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4.8%, 컨센서스보다 한 1% 정도 잘 나왔고요. 약간 그 매출 총이익률 이쪽에서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4% 정도 빠졌는데요. 이번에 GPM이 한 30.5%, 영업이익률은 6.1% 정도 나왔습니다.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서도 코멘트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등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서 소매 업체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GPM의 압박은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매출 한 30에서 35빌리언, EPS는 5.73에서 6.13, 근데 이 전치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6.3에서 6.8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시켰고요. 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주면서 어제 주가가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랄프 로렌입니다. 회계년도 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1.54빌리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를 했고 EPS는 90센트로 컨센인 49센트를 상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6% 기록을 했고 이쪽에서도 GPM이 좀 압박받는 모습인데 61.8%, 컨센서스가 63.3이어서 컨센을 하회하는 수준의 GPM이 나왔고 OPM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4.9%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보시면은 북미 쪽에서 매출이 656밀리언, 그래서 YY로 2.8% 정도 빠졌고요. 유럽 쪽에서도 매출이 461밀리언으로 YY 1.4% 빠졌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쪽은 잘 나왔는데 390밀리언, YY로 13%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품 가격을 12%나 인상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지난 5년 동안 제품 가격 인상률은 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제품 가격 인상을 해서 피가 좀 올랐던 것 같고 다음 분기 매출 증가율은 한 5%에서 7% 정도가 목표이다. CEO는 단기적 전망은 좀 더 신중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수요가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쪽 보시면은 OPM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한 0.3에서 0.5%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낮은 한 자릿수, 로우 싱글 디짓 정도 기록을 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일단 어제 주가는 플러스 5.34% 기록을 했습니다. 랄프 로렌이면 약간 중고가인가요? 가격대가? 중가에서 요즘은 고가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백화점 가면 뭐 니트 같은 거 하나에 막 거의 15만원, 20만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저가만 사다 보니까 랄프 로렌을 거의 매장에 들어간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중고가인가 보다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고가가 된 것 같은 고가. 느낌입니다. 백화점 가면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에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 한 8% 예. 네, 기록하면서 썩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다 보면 약간 사치품 중에 좀 부자들이 소비하는 쪽은 여전히 주가가 좋고, 예. 그죠? 어정쩡한 거, 중가, 저가,
그쪽 판매를 하는 쪽은 좀 많이 기업 주가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알프의 주가 추이도 보니까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 포지셔닝이 돼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소비재 섹터가 작년에 그래도 선방을 했잖아요. 네. 지수 대비로. 네. 근데 올해는 약간 그 색깔이 바뀌면서 자금들이 소비재에서 약간 테크나 이런 모멘텀 있는 쪽으로 가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베스트바이 뭐 요런 얘기도 했었지만 침체든 아니든 소비자들의 소비는 침체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저께 그 글로벌 PMI였나요? 예. 그 보면 뭐 지금 제조 PMI는 별로 안 좋고 예, 그렇죠. 서비스 PMI는 예. 오히려 좋으니까 예. 뭐 그런 걸로 보면 당연히 이제 굿즈 만드는 예. 회사들은 별로 올해는 재미가 없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랄프 로렌이 좀 선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엔비디아 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태까지 어떤 종목들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증가율이 가장 컸냐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하루 동안에만 시가총액이 198빌리언 들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22년 노벰버 11일 때 이때 191빌리언 이렇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늘었다 이런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198빌리언이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260조가 늘어났으니까 네, 하루 만에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260조가 늘어났으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럼 엔비디아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근접했다 뭐 이러던데 939였나? 네, 그렇습니다. 939 빌리언 달러네요. 네, 맞습니다. 1200조 정도 가 있네요 보니까. 네. 엔비디아가 1200조고 삼성전자가 지금 우선주 합쳐서 한 400조 400 초반. 네. 400조 초반이죠. 야, 삼성전자가 400조 초반인데 어제 하루에만 시총이 260조가 그렇습니다. 올라갔으니까 대단하고 역대 하루 만에 시총이 제일 네. 많이 올랐던 게 그전 기록이 애플이었네요. 작년 11월 10일. 이것도 바로 작년 네. 11월 10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그전엔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테슬라.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3월 13일이면 네. 그때 코로나 한창인데 네. 코로나로 저점을 찍었던 거는 3월 26일경인데 3월 13일날 아마 전격적인 금리나 100bp나 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또 반등이 확 들어왔었는데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있었네요. 네. 테슬라가 작년 1월 3일이었군요. 네. 그때 시가총액이 거의 하루 만에 한 170조 올랐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지표 있습니까? 네, 오늘 밤 장 시작 전에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PC가 YY로 4.3%가 컨센서스입니다. 지난달이 4.2% 그리고 코어 PC가 YY로 4.6%, 지난달에도 4.6%로 동일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6월달 FOMC 이전에 중요한 일정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밤 장전에 발표되는 이 PC 하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 그리고 또 6월 13일에 CPI가 나오거든요. CPI. 14일에 FOMC가 있고요. 네. 그래서 PC, 고용 보고서 그리고 CPI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6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반 50대 5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동결이냐 인상이냐.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 지표들 네,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페드와치 한번 확인해 네. 봤더니 네. 거의 뭐 51대 49 네. 그런 식으로 또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고 연말 가면 금리를 좀 낮출 거다 이 전망도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아까 뭐 모기지 금리에서 봤듯이 금리가 조금 안정화돼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유가가 또 확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지금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성무님 오늘은 그 엔비디아 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못 들으셨다는데 다 들으셨나 봐요. 예, 이제. 들었는데 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특별한 게 없었고 어제 그 젠슨 황이 한 그 핵심적인 말들의 연장선상이었고요. 어제 그 실제로 저희가 그 컨센서스하고 실제 실적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면서 오늘 그러면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실적을 상향 조정할까에 예.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상향 조정된 추정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PER은 얼마나 지금 그 받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예, 목표가를 대체로 450불에서 500불로 올렸는데요. 네.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과도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보시면은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포워드 EPS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12개월 기준으로 포워드 EPS는 5불에서 7.67불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상향 조정된 그 비율이 53.5%입니다. 와. 하루 만에 이제 53.5%가 상승하는 거는 보기 드문 일인데 네. 그렇게 올랐고요. 어제 주가가 24%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상향 조정된 비율이 컸기 때문에 지금 PER은 49.5배로 50배가 안 되네요. 거래되고 있습니다. 야, 50배가 좀 안 되는. 확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적 추정을 이렇게 시계열로 좀 보시면요. 2020년부터 2020년 1월이 얘네가 1월이 회계 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뭐 2025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회기가 2024 회계년도인데요. 실제로 2024년 1월 29일까지가 회계년도가 끝나는 구간인데 지금 2024년 회계년도 기간에 조정 EPS하고 매출하고 그리고 매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게이밍, 전문 시각화, 자율주행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조정된 거에 따르면은 EPS가 109%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작년 대비. 그리고 매출은 43%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충 그 한 40빌리언 내외로 이제 매출이 상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8.7빌리언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데이터 그 약간 믹스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쏠려가면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큰 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 보시면은 27.7빌리언인데요. 그 YOY로 85%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상화폐 채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멘텀을 받았던 게이밍 부분이 있잖아요. 게이밍 부분은 27.7빌리언을 게이밍 부분은 10.1빌리언을 기록할 걸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YOY로 12.5%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게이밍도 뭐 마이너스 역성장은 아니네요. 역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번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시각화나 자율주행 이쪽은 상대적으로 위에 데이터 센터나 게이밍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전문 시각화는 1.3빌리언, 자율주행은 또 한 1.3빌리언. 다만 이제 자율주행은 상승률이 좀 커서 43% 정도 YOY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매출 총익률은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68.94%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정 영업이익 증가율은 115.99%를 증가하는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보면은 매출이 44% 정도 늘잖아요. YOY로. 근데 영업이익이 116% 이렇게 느는 거는 사실 상당한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33.5%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50.4%로 껑충 뛰게 돼 있고요. 내년도 한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그로스도 112% YOY로 증가하는 것도 돼 있고, 내년에는 올해 이제 기고 때문에 22.4%로 좀 줄었는데, 이것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데이터 센터 쪽에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조정 EPS가 올해 7.0불에서 내년에 9.13불로 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략 여기에 이제 50배 정도 내년에 9불에 50배 정도 주게 되면은 450불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덤으로 뭐 프리미엄을 주거나 아니면은 멀티플을 또 확대되는 부분을 하거나 해서 450에서 500불로 목표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가 이끄는 모멘텀에 의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게, 올해 2023년에 EPS가 3.34로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5%, 그죠? 예. 근데 재작년에는 플러스 77%, 그 전에 플러스 73%, 코로나가 있었던 해는 마이너스 12%. 예. 근데 코로나가 있었던 해에도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죠? 예. 네, 그리고 2023년에 이렇게 역성장할 걸 미리 반영해서 작년에 주가가 박살이 났었고, 항상 이 반도체 같은 이쪽은 실적이 박살났을 때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되고요. 왜냐하면 미리 선반영을 했으니까. 그죠? 앞으로 좋아질 걸 보면서 이제 매수 들어가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조정 EPS가 9달러 정도 되고, 예. 올해 대비해서도 내후년인 거죠. 25년. 예, 25년 1월 29일로 마무리되는 거죠.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 내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내년이고, 까지도 뭐 30% 성장을 예.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속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그 AI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 그리고 연관되는 기업들마저도 모멘텀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이 뭐 게이밍에서 이렇게 좋아지느냐, 예. 아니면 데이터 센터냐, 이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예, 급등을 했다는 말이니까 데이터 센터에 GPU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GPU 말고 메모리도 많이 들어가죠. 예. 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뭐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원래는 인텔이 독보적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 시장을 AMD가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예. 갉아먹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어제도 AMD가 한 10% 올랐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AMD가 10% 올랐는데, 어제 인텔은 아마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마이너스 한 5% 예. 그죠. 예. 때문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올해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예. 그 중에서도 과거의 강자가 계속 강자가 되지는 않듯이, 예. 이번에는 AMD가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예. 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 하이퍼스케일러인가요? 예. 그쪽에서는 CPU는 AMD 거를 채택하고, 네, GPU는 엔비디아 거를 당연히 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뻔하잖아요. 예, 그죠? 예. 메모리는 뻔하니까. 네. 그걸 이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예. 나눠서 할 건데, 근데 하이닉스랑 이런 것도 우리가 삼성전자 공부해 보면 약간 고부가 같이 또 예. 메모리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하고 연결되는 HBM이라고 해서 HBM, 예, 그렇죠. 고집적도의 메모리를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같이 아마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전체 하이닉스 매출비 중에서 네.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서서히 드러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이번 2분기에 하이닉스 실적 예, 발표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예. 그러면 7월 말 뭐 8월 초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야, 약간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때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AI 모멘텀하고 하이닉스 메모리 기업들하고 같이 방향성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인텔처럼 강력한 뭐 AMD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아까 HBM 예. 이런 거 개발이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전체 밸류 체인을 그죠? 예. 지금은 AI가 이끄는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GPU 쪽에서 이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한 80% 이상 가져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AMD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AI가 이끄는 GPU 모멘텀으로 엔비디아하고 AMD가 동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소매기업 쪽을 보고 있어요. 네. 소비 쪽 좀 체크할 겸해서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 패턴의 변화, 네. 굿즈에서 서비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고 감소. 그간 코로나 때 굿즈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소매기업들이 재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한 거는 그 코로나 때 온라인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온라인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성장률도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좀 그게 꺾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다들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보면은 시총이 그래도 215빌리언 정도 되고요.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23년 3Q 실적입니다. 5월 7일로 끝나는 실적이었고요. 전체 그 코스트코 점포가 글로벌리 853개 있는데요. 미국에 587개, 캐나다 107개, 멕시코 40개, 일본 32개, 영국 29개, 한국도 18개가 있습니다. 타이완 14개. 좀 재밌는 거는 중국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재밌었고 어쨌든 매출하고 이익 보면은 슬로우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 52.65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으로는 54.66빌리언이어서 컨센을 약간 하회했고요. YOY로 2% 정도 늘었고 온라인 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커머스 쪽에서 동일 매장 매출 기준인데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10%가 감소를 했고 다른 부분도 이제 어저스티드로 해서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미국이 1.8% 늘고 캐나다가 7.4% 늘고 다른 해외 쪽이 8.4% 늘고 그래서 토탈로 3.5% 늘었는데 가솔린하고 이게 환율 변동을 제거하는 건데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쪽에는 달러 강세 영향력이 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쪽에서 한 4% 정도 까먹은 것 같고요. 다른 쪽도 캐나다 쪽도 한 8% 정도나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가솔린이나 뭐 달러 영향이 좀 같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여기는 써놓지는 않았는데 한 7% 정도 줄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재고 추이를 보면은 계속 늘다가 좀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1.68빌리언 나왔는데 YOY로 6.3%가 줄었고요. 영업이익률이 3.19%인데 전년 동기에 3.4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하고 조정 EPS도 YOY로 3.7%, 3.6% 감소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 다른 소매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멀티플 밴드를 보시면은 포워드로
31.6배의 PER을 받고 있고요. PBR은 7.3배 받고 있는데 멀티플 밴드가 32배에서 40배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위에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 폭증한 굿즈의 수요 때문에 멀티플 밴드가 좀 상향 돌파했다가 최근에는 좀 하향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플 밴드 하단 수준까지 포워드로 좀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가격은 뭐 크게 뭐 비싸진 않아 보이는데 모멘텀 자체가 지금 소비 패턴의 변화나 재고 조정이나 온라인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섹터 모멘텀은 다른 지금 잘 나가는 섹터 IT나 빅테크 반도체에 비해서 좀 약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코 자체가 이제 필수 소비재에 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의 그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18인데요.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6.58로 플러스로 예. 그나마 이제 선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S&P 500 전체적으로는 8.1%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연초 이후로 21%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필수 소비재가 작년 하반기에 나스닥이 많이 박살날 때에 아주 강력하게 버텨줬던 그런 방어적 섹터 역할을 한 거랑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라는 거. 근데 우리가 느끼에는 코스코에 장 보러 가는 거는 뭐 필수 소비재 사러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약간 자유 소비재 느낌이에요. 이 옷이 컬클랜드 겁니다. 이게. 그냥 만 얼마밖에 안 해요. 대량으로 그냥 샀어요. 하긴 그래요. 티셔츠 그냥. 그 제품이 참 보면 코스코의 전략이 아주 퀄리티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죠? 좋은 제품을. 좋습니다. 근데 백화점처럼 여러 제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좋기도 해요. 우리가 식당 갔을 때 메뉴가 한 30개 있으면 뭐 먹어야 되지 이런데 딱 뭐 옷은 컬컬랜드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뭐 소비를 하는데 좀 편한 느낌도 주고. 좀 자주 갔습니까? 제가 그 한 15년 전에 그 양재 코스코가 전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그때 몇 번 가다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트 줄이 앞에 한 20개 돼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안 갔어요. 그러세요? 저는 사실 오늘 가려고 했거든요. 어느 쪽 저기? 고척에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널널합니다. 거기는 널널해요? 최근에 생겨서요. 정말 오늘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 양재점은 일단 들어가는 거 진입 자체가 힘들어요. 한 바퀴 이제 주차장을 들어가는 줄이 건물을 한 2바퀴 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이제 낭비가 심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잘 된다는 거죠.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공격 포인트와 수비 포인트 이 두 가지 회사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궁재훈 대리와 최일호 상무님과 함께하는 최미남 시간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